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참 아쉽다 아쉬워 전강후약 오늘 시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장 초반에 지수 상승을 주도했었던 삼전닉스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이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원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이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로 오르게 되면서 일제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뒤에서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우선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가 1.5%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6,869선에서 이 6,900선 밑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그것보다도 하락이 깊었었죠. 3.52% 하락했습니다. 840선 밑에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왜 코스닥이 더 유난히 약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코스닥이 가파르게 코스피보다 상승했던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국채금리 급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성장주,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코스닥이 조금 더 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유난히 하락골이 깊었고요. 코스피 200도 1.47%, 대형주 단도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오늘 과연 어떤 일들이 지수를 이렇게 이끌었을까요? 일중 흐름 통해서 이 하루 동안의 지수 흐름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7,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일단은 연휴 동안에요. 반도체 메모리 쪽에 굉장히 호재들이 많았었는데 엔트로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샌디스크도 굉장히 강력한 매출 성장 전망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이제 메모리 낙관론이 장 초반에 퍼지면서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반도체 빅4를 중심으로 외인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됐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이 당시에 7.5%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장중에 일본의 국채금리 관련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채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커졌고요. 동시에 외인과 기관이 이 비중을 줄이게 되면서 하락 전환한 코스피, 결과적으로는 장중 저점이 6,780선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더 안 좋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7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코스닥. 문제는 잠깐 이렇게 반짝하자마자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또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집어삼키면서 하락 전환했죠. 820선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를 이렇게나 반전시킨 국채금리, 그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수급 상황도 잠깐 보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오늘 원달러 환율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412.5원입니다. 이 전일 대비해서 큰 움직임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외국인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움직임을 장 초반부터 보였었는데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은요 여전히 낮은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덕분에 오늘 외인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매수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증시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확실히 지난 7월에 이 아셈블레너의 마진콜 사태 이후로 외인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이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낮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 상승 매수세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물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대로 그 물량들을 양시장 모두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금은 불안불안한 수급이죠.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오늘 시장을 집어삼켰던 이슈들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출발은 좋았었죠. 특히나 삼전닉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있었는데 큰 것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우리는 하루 쉬어갔지만 어제 뉴욕 증시는 개장을 했었죠. 그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이 4.3% 상승했고요. 샌디스크가 무려 8% 이상 급등했었죠. 명확한 이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샌디스크가요, 이 지난 금요일에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투자자의 날을 가졌거든요. 거기에서 두 가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100%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두 번째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최근에 방금 이 8월 초에 굉장히 마진콜 사태로 유명해졌던 헤지펀드죠. 그 24살 AI 천재가 운영하는 헤지펀드입니다.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비중을 가장 높게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크게 퍼지면서 이제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반도체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요, 엔트로픽도 상당히 좋은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배나 폭등을 했다. 이 소식이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 간단하죠. AI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무디스도 오늘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3.5%나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크게 올린 거냐면요. 반년 전에 대비해서 6개월 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내다본 건데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반도체 덕분입니다. 무디스는요, 이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대체할 기업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불거졌었던 뭐 CXMT, 그다음에 양쯔 메모리 다 우리 기업에 아직은 비견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쭉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 피크론을 불식시켜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삼전닉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외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끌어내린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글로벌 채권 금리의 폭등 소식이었죠. 자, 우선 오늘 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거는 전 세계 장기 금리 급등이었죠. 출발점은요, 바로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MOU가 이미 전거래일에 불발됐다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란도요, 이제는 더 이상 방어적 대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세적인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당연히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재돌파 했고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91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유가는요, 높은 물가를 부르고 높은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부르니까 당연히 높은 금리, 높은 국채 금리를 부르겠죠.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같이 뛰었는데요. 금리가요, 이번에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요국들 현재 금리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미국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의 국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유럽 쪽도 같이 뛰었습니다.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보면은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2.945%까지 뛰면서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2년물도 지금 31년 만에 최고치, 5년물도 아예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채 금리 높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려왔었지만 이렇게 뭔가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그것도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동시에 쓴 건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이제 9월 달에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BOJ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확률이 치솟았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확률이 50%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유가가 다시 한번 튀자마자 80%까지 상승이 나온 거죠. 아니 근데 미국도 아니고 이제 일본인데 이 국채금리 금리 인상 확률 이게 높아지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 금리가 어땠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빌려가 달라고 굉장히 0%에 가깝게 이자를 받으면서 거의 무이자 상태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에서 이 이자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그 돈을 이런 많은 이자를 납부하면서까지 돈을 계속해서 빌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일본의 제로 금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많은 투자 자금이 회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의 공포인데 실제로 이 사건이 우리 글로벌 증시를 대폭락시켰던 사례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지난 2024년의 7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가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이 진원지였던 니케이 지수는 12%까지 급락이 나왔고 그나마 S&P 500의 경우에는 이 선반영이 되면서 3%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요. 이런 노이즈들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본이 돈을 다시 흡수하게 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 돈의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 그 말인즉슨요. 앞으로 메모리단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전부 다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게 다시 한번 지금 전 세계의 자금줄을 목조르게 되면서 오늘 증시에 하락을 불러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가 이 하락 반전한 이유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이유들 그리고 앞으로의 동향들은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그럼 오늘 이슈 중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 알아야 할지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3.5%로 끌어올렸습니다.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는 3.5%, 내년엔 2.7%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무디스는 올해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본 바 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를 약 2배로 높인 셈입니다. 특히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이 제한돼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난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 한다며 기술 혁신에 발맞추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등락이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미국 증시 관련 ETF와 커버드콜 상품의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ETF 시장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최근 한 주간 자금 순유 200 상위 10위권 내 4개 상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간 수익률은 1~2%대에 그쳤지만 국내 주가 지수에 비해 진폭이 작으면서도 전방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에도 관심이 몰렸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커버드콜 ETF는 지수의 추가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수익률 변동성도 낮춘다며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 지수가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엔비디아와 로보틱스 분야 협업을 논의하며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서울 서초구에 조성 중인 LG 데이터 팩토리에 엔비디아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사가 다시 만난 건 지난 13일 엔비디아 본사에서 미래 전략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나흘 만입니다. LG 데이터 팩토리는 로봇의 물리적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간으로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코스모스, 아이작 등의 피지컬 AI 기술이 활용됩니다. LG전자는 연말까지 실제 수집 데이터와 가상 데이터를 통해 총 10만 시간 분량의 로봇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 개발한 LG 클로이드를 투입해 데이터를 생성, 수집하고 학습시키며 연말까지 운용 로봇을 최대 300대로 확대할 방침이고, 아울러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로봇 데이터 확보부터 학습, 실제 적용까지 피지컬 AI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까지 넘어서자 가격 안정을 위해 수일 내로 정유업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정유업체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으며, 미국과 다른 지역의 정유시설 생산량 증대가 휘발유 가격 인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 내 최대 석유 가스 생산 지역인 텍사스주 미들랜드의 퍼미안 분지를 방문해 미국 정유시설들은 사상 최고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에는 가동을 줄인 정유시설들도 있다며 휘발유값 상승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실제 이달 초 미국 정유업체들의 가동률은 96.2%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오르며 갤런당 $4.06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대기업의 간판값이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지난해 2조 2239억 원까지 불어난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 102곳 가운데 80개 그룹이 1016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SK가 3,499억 원으로 1위에 올랐고 LG와 한화, CJ, 포스코, 롯데가 뒤를 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정상 거래지만 문제는 브랜드 가치와 적정 요율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정 방식에 따라 계열사 이익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도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정상 가격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간판값이 정당한 브랜드 대가인지 계열사 이익 이전 통로인지가 대기업 감시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 시장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장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7,2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반도체 투톱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성장주가 부진하면서 약하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흐름도 좋았는데 일본에서 키옥시아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증명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주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장 초반과 오전장에서는 급등세를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후반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가 2.00%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견조한 흐름 이어나가면서 1.3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SK스퀘어도 장중에 7%가 넘어가는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SK스퀘어도 0.61%,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LCC와 반도체 기판단에서도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장중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오후장에서는 힘이 많이 빠지면서 삼성전기가 6.35% 떨어지고 있고요. 저번 주에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젠스낭 CEO가 만나면서 로봇 사업이 더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왔었죠. 이에 현대차와 LG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물량들이 철회가 되면서 현대차가 3.5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실적이 잘 나왔거나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현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알루미늄이 9.2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등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줬는데요. 이 캐나다의 썰레이 그룹과 외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23.41%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은 최근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원단 부문에서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배출을 경신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7.7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과 장비주들도 시장에서 잘 움직이면서 이수페타시스가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7.7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주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부진하면서 코스닥에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저번 주에 ESS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2차 전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현재 6.62%, 에코프로비엠이 6.26% 떨어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HLB가 그래도 0.35% 소폭이나마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4.7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이 반도체 관련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만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가비스가 7.5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메커스도 5.98%, 6%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단에서 TLB가 9.8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셈은 신한투자증권의 최근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효과로 인해서 1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15.1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이스 정보통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유지하는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8.5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세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아쉬운 장세죠.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과연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가다니엘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같은 날이 참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왔는데 시작은 좋다가 막판에 이제 중반 들어서 점점 힘이 빠지더니 결국에는 코스닥은 거의 3% 이상 하락 마감했죠. 원인이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갑작스러운 하락 전환의 이유 뭘까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리스크들이 좀 발생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굉장히 좋게 나왔던 지표들조차 한 가지에 대한 또 지표 하나 때문에 또 이제 국장에서도 눌림이 오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후장을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장중 7,200선을 넘겼다가 6,900선까지 밀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했었는데 최근 코스피가 저점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찜찜하게 봤던 게 지수는 올라오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했던 이 장기 국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지 않는 부분들.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물가 지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꺾이는지 봅시다 했더니 고용이 나와도 물가가 나와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표가 조금 잘 나와줘도 결국에는 이 계속적인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국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계속 좀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 10년물이고 30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같은 경우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4.9죠.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 위험 신호가 계속 경고를 했었고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장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잡히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움직이는 테마와 종목군들을 어떻게 포트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방송과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오늘 장에서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세계에서 돈을 제일 싸게 공급했었던 일본에서조차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내야 되는 그 이자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풀려 있는 일본의 이런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오늘 시장을 내리누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원본적인 근원이 이제 해소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지난 24년 7월처럼 발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우.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앞전에서의 우리가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만큼 네. 계속적으로 매를 맞아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적인 강세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에 대한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네. GDP도 그랬고 중국에 대한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우리가 그 추후에 나오는 경기 심리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에 대한 시장의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볼 것은 장기 국채 금리는 이제는 얼마나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 시기를 앞당겨서 조금 진정을 시키는가가 저는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애프터마켓 특징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섹터가 있었다. 지금 시각에도 강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분명히 선별된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PCB 반도체 기판이 좀 들어왔고요. 현재는 AI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AI 서버 안에 GPU,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 서로 연결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빠르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CB도 역시 또 더 많은 적층에 대한 부분들, 이 기술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빠른 신호와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을 견디려면은 PCB 반도체 기판도 고사양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핵심 인프라 부품 가운데에서 하나로 지금 시장이 이 반도체 기판을 받아들이면서 실제 이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수급과 PCB 기판 쪽으로 돈이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들을 포착하고 나서 네. 그럼 반도체 기판 쪽도 우리가 넥스트 장에서 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두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럼 그 두 종목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가 준비되어 있네요. 지금 앱장에서도 8%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뭔가 명확한 호재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스페타시스 일반적으로 PCB 기판이 아니라 AI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또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에 대한 수주 납품, 초고다층에 대한 PCB 쪽을 납품을 하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런 실적들도 뒷받침되게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났어요. 78%까지 올라왔고 주력 고객사에 대한 AI 가속기 관련 매출 또한 전년 대비 70%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생산 능력 증설까지 준비하고 있고 캐파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는 부분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실제로 매출
비중 대비했을 때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실적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고사양에 대한 이런 비판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로서 그 다음 미래를 그려봤을 때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으로서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시장을 보고 있던 거였고요. 그래서 실제 실적과 수주로 연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넥스트장에서도 또 이수 페타시스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61선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61선을 회복하려는 모습들, 저는 조금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소페타시스의 본업이 이제 AI 가속기 쪽이라면은 다음으로 두 번째,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고성능 기판을 좀 주력으로 삼고 있죠. TLB도 지금 이 시각 앱장에서 9.87%, 거의 10% 가까이 상승 중이네요. 네, T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성능 기판 쪽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D램 메모리 모듈 PCB와 또 SSD 모듈 PCB 자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더 빠르게 이 칩과 그리고 CPU, GPU 사이에서에 대한 이런 간격을 줄이면서 더 빠르게 데이터 양을 전송하기 위한 기술력들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빨라지고요. 고사양으로 갈수록 더 빨리 데이터 센터가 더 소화할 수 있는 양과 데이터에 소화될 수 있는 양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기판 매출 또한 TLB가 이번에 거의 뭐 수십 배가 넘는 실적 발표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볼 수 있는 DDR6 또한 이거 판매 단가를 올렸을 때 고사양으로 넘어갔을 때죠.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처럼 지수가 흔들렸을 때 그 다음도 미래를 그릴 수가 있는지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 기술력.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수페타시스, TLB까지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제 반도체 대표주의 힘이 빠지면서 이런 PCB 기판주들, 소부장 쪽으로도 좀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계속적으로 이 흐름 내일장에서도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고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본격적으로 키워드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약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이 방안이 조율이 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중국 소비주들, 내수주들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관련 섹터들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 종전 MOU, 이 휴전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시한이 사실상 종료가 됐죠. 동시에 이란이 이제는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 태세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유가의 향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거는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네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하겠다. 이게 바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서요. 네, 1박 2일에 대한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왕이 외교부장에 대한 방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 이게 지금 1박 2일 일정인데요. 단순한 방한이 아니라 중국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오는 외교 일정 하나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최고급 인사가 오는 게 첫 사례가 네.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목적 방안 역시 5년 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와 경제 인적 교류까지 양국 현반에 대한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이렇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들은 외교 뉴스만 볼 게 아니라 이번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최근 중국에서의 소매 판매와 부동산 지표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네. 대외 경제 협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소비, 화장품, 면세, 여행, 엔터, 게임주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소비주들 보겠죠. 화장품주, 면세점주, 여행주, 엔터주, 게임주까지 좀 폭넓게 중국 노출된 사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실제 방문이 되고 나서 한중 경제 협력 의제가 구체화가 될 때 네, 그와 연결되는 산업까지 수급이 확산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이 외교부 장관이 온다고 해서 중국 관련주를 전부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수급에 쏠리는 이런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셔야겠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련주들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이 외교 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해소하지 않겠나 해서 대아티아이나 아난티 같은 네. 자, 이런 주목군들이 움직였듯이 그 다음에 또 수급들이 어디로 또 순환매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이슈다,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중국 관련된 이런 호재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 주신 뭐 소비, 화장품, 면세, 여행, 뭐 카지노, 엔터, 게임주, 백화점 이런 친구들이 같이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이 중에서 너무 많은데 한두 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오늘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소비주들 쪽으로 네, 화장품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북 문제에 대한 부분들,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 수급이 또 내일 또 수급이 이동을 하는지 계속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대북 경업주,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관련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의 김정은과 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밝히면서 함께 움직였던 이슈도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이랑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종료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브렌트유는 91달러 선까지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물론 WTI도 그렇고 브렌트유도 뭐 10달러씩 차이 나니까 뭐 네. 80불, 90불 거기에 대한 경계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에 지금 60일 협정 시한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쵸 8.15 광복절에 이어서 대체 휴일을 보내고 네. 그 사이에서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 연장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되게 굉장히 좀 좋게 봤었는데 오늘 딱 시한이 마감되고 나서 우리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그렇죠. 피력하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지금 협상에 대한 테이블에 있지도 않고 이란 쪽에서도 이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를 계속적으로 올렸고 유가에 대한 불안감과 리스크를 올렸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장기 국채 금리가 이에 대한 지역적인 리스크,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60일 협정 이후에 대한 그림들을 봤을 때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네.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또 CPI도 그렇고요. PPI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런 부분들이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채권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고 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 수가 밖에 없어요. 네. 투자 상품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성장주들이 그러면 힘을 쓰지 못하는 국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이 수급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여줬었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장 시작부터 끝까지 대략 한 1조 8천억 원인가요? 그렇죠. 물량을 계속적으로 좀 더 넘기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이걸 정리를 좀 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 자체의 데이터죠. 이제 고용도 너무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물가도 꺾였고 굉장히 이제 금리 동결로 올해 내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에서 미국이랑 이란이 다시 한번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다시 한번 기술주랑 성장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상황으로 좀 묘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딱 5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 간의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서 발생이 되는지 이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살펴봐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박 통행량이 정상화되는 게 먼저입니다. 네, 선박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될 수 있는 게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브렌트유와 WTI에 대한 유가 지수를 80불과 각각 90불들이 좀 깨면서 내려오는지 좀 진정이 되는지 이런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또 추가 협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이렇게 안정이 된다면은 장기 금리가 내려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 빠져나갔던 네. 외국인들의 자금 또한 우리 국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국내 대형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바로 우리가 들어가기보다는
며칠 동안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에 대한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장기채죠. 10년물 국채금리, 그다음에 30년물 국채금리 이게 추가로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오늘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NXT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로 약 1시간이 지났는데 중간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전체적인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RX 대비해서 현재 NXT 등락률 0.22%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네요. 큰 정규장과의 괴리는 없습니다.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간의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우선은 SK하이닉스가 0.55% 정규장에 비해서도 상당히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예 현재 2% 가깝게 앱장에서 하락 중이네요. 그나마 오늘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해운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죠. HMM이 6.82% 상승 중 나머지는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또는 개별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인데 더본코리아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23.47%. 지난 금요일부터 급등세를 이어왔었는데 이 북미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 나머지 종목들은 뭐 원전도 그렇고 나머지 로봇에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실리콘투가 현재 6.42%, 역시나 이 화장품주들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싣고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로봇 쪽에서는 오늘 차익 실현 강하게 나왔죠. 클로봇이 5.35%, TXR 로보틱스가 4.86%, SPG가 8.6% 하락했고요. 나머지 PCB 기판 관련주들이 오늘 앱장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은 대조적이네요. 심택이 2.58%, TLB가 9.71% 상승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구체적으로 계획 짜볼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사야 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내일장에서도 좀 반도체 소부장 이쪽을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내일 봐야 될 종목으로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렸죠. 근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TCB 기판이 움직였듯이 저는 소부장주들에 대한 이런 훈풍들이 좀 온기가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종목군들이 아예 오늘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판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상승분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대할 만큼의 상승이 나오지 아니할까라는 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THC 장비를 납품을 하고 네.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죠? 네, 바로 워트라는 기업입니다. 워트. 네, 조금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워트. 네. 그래서 워트 종목이 지금 현재 THC 장비를 통해서 SK하이닉스와 함께 또 HBM 공정용 장비를 네. 성능 검증에서 합격점을 받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공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투자 확대에 대한 수주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전후 공정에 대한 부분들,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 때 이쪽에서의 수급을 살펴보셔라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기판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장비주들이 눈에 보인 것이고요. 실제로 워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흔들려도 이렇게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공략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좀 61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의 물량을 먹고 나서 다시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워트가 다시 한 번 더 좀 힘을 받고 내일 수급을 받았을 때 이 위에 오늘 좀 미약하게나마 힘을 남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또 수급을 달고 채워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트 한번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히든 종목 힌트 살짝 들어보기 전에 오늘도 이 다니엘 리뷰 굉장히 또 강력한 종목 하나가 탄생해줬죠. 지난주 이제 공략주였었던 프로티나가 벌써 18%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프로티나 살짝 한번 차트 보고 갈까요? 네, 오늘 확실히 제가 이제 목요일 추천주로 드리고 네.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과 함께 같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제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다음 날 이제 1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방송 안에서도 수익 구간을 나오고 수익을 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오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돈의 흐름들이 이동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에서도 이런 강력하게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나서 엠파동과 함께 올라가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에 대한 미약했던 상승분을 다시 한 번 더 채워주면서 4만 원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 이상에 대한 수익 구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8월 달에 수익률만 300%, 그렇죠? 333% 정도 제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쵸. 333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필요한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매매 원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 가격과 손절가 그리고 이 비중에 대한 조절까지 매매 원칙을 갖고 보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올라가면서 뒤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이 8월 달 안에서도 이렇게 저와 함께 또 300% 이상에 대한 수익률을 잡았듯이 네. 추가적인 종목들도 함께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8월 달 수익률만 333%, 333 좋습니다. 오늘 히든주가 더 기대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그럼 히든주 힌트 좀 자세하게 주시면 안 되나요? 자, 네, 오늘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후공정 관련된 반도체가 제가 들고 왔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팅, 검사와 관련 데까지 후공정의 테스팅까지 들어가는 종목인 만큼 우리가 이 첫 번째 힌트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힌트는 AI, HBM으로 이 반도체가 고사양과 고도화가 될수록 여기는 미래로 갈수록 이 검사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전력에 대한 부분도 훨씬 많이 쓰죠. 데이터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그 얇은 기판에 대한 기술력들이 정말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력들 그리고 온전히 이 적층이 됐을 때에 대한 온도와 그리고 붙였을 때에 대한 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쵸? 그것을 네. 효과적으로 또 쓸 수가 있을지 그리고 성능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힌트로 나오고요. 네. 세 번째 힌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가 살아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연계가 되어서 다음 이 후공정의 검사 밸류 체인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제가 지금 이 종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 만큼 네.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저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또 공부방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힌트가요. 후공정에다가 검사 밸류체인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 구체적인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 공부방에서 구체적인 매매 타점까지 함께 잡아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매일 밤 9시마다 진행되는 저희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도 같이 빠질 수가 없겠죠.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해주실 건가요? 살짝만 힌트 주시죠. 오늘 증시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현지 상황들과 그리고 우리가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매매 타점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매 네. 타점은 매매에 대한 전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거 시장에 대한 분위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이 탄탄치가 않고 그리고 국채금리가 계속 꺾이지 않은 악재들만 계속 아침에 나왔단 말이에요. 오후장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향성 잡기에 좋다. 우리가 매매 타점 잡을 때 매크로와 시황이 전반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이런 해안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업종과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방향성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 9시 추가적으로 심화학습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 파트너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